위원장 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본인이 추사해가지고 징역 20년 때린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 무슨 얘기했냐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 만났을까요? 일종의 뭐 그냥 그 정치 뭐 기자 수준에서의 접근을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일종의 집토끼 단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TK 지역 민심을 대표하는 네. 뭐 정치 주자 중에 한 명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 상황들이 TK에 네.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대구 중남구에 나왔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사실은 공천을 했다가 5.18 망원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 공천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소속과 국민의힘 양자 구도가 성립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등한 가운데 선거가 박빙인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네. 사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공천을 강행을 했습니다. 어제도 예. 배석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다가 친박 무소속 후보들이 TK 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경북 경산에 나왔던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앞서가고 있는 주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신을 공천을 했지만 후행정으로 캐치업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대구 달서에는 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네, 나와 네, 있어요. 네. 물론 네. 이제 당선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여하간 상당 부분 TK 표를 잠식할 수 있는 네. 표심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자칫 집토끼도 지금 사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통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이 지역의 맹주를 찾아가서 실제로 우리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준 얘기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내용도 보면 그 워딩이 그렇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똘똘 뭉치자 이거거든요. 네. 결국은 똘똘 뭉쳐서 그 얘기 뒤에 생략되는 거죠.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무소속들이 굉장히 승천하는 상황에서 그런 네. 부분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해야 됐고 네. 한 번은 필요했다 이런 이벤트가 그렇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하면 찾아간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을. 뭐 저런 사진들을 쭉 찍고 있는데 사실은 도태우 변호사 문제가 큰 거 아닌가. 뭐 의대 정원 뭐 등등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수사에 불과하고 핵심은 도태우 아닌가 싶어요. 네, 현장 갔다 왔던 기자들 이야기 좀 전해 들어봤는데 네. 그 현장에 유세하는데 그 어떤 시민이 이런 피켓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집토끼도 뛸 줄 안다. 네.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 제목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제목 나왔다, 보니까. 제목 나왔다. 예. 네. 뭐 그래서 예. 진짜 이게 그런 피켓을 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일 거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그 집토끼 아마 뭐 대구에서 집토끼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보수 유권자이실 것 같고, 예.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 행태에 화가 났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플래카드는 이제 대구 시민 분노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제 말씀처럼 굉장히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깨지는 일정이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형 30년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만큼의 형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여튼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자산은 소위 말하는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공정과 공정과 상식이라고 예. 하는 수사의 어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이미지라고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했던 그 수사에 대한 그 정당성과 그리고 이 국정농단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급할 때 찾아가 사면받았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좌충우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도 큽니다. 좀 지금 보면 그 원래 본인이 하려고 했던 내용이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 반발도 많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여의도 정치가. 그러니까 뭐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구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여기라도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까도 우리 구독자들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박 전 대통령 옆에 섰는데 네. 고개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친근감을 자아내거나 뭔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깁니까? 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특유의 표정에 대해서는 저런 게 많이 나온다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뭐 혹시 표현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뭐 제가 정말 그러네요. 제가 전에 듣기에는 약간 뭐 꾸러기 표정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꾸러기 그러니까 표정? 왜냐면 이게 천진난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네. 꾸러기 표정이다. 우리 윤재욱 대표님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웃는 게 약간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준비
준비된 마스크긴 해요. 저게 네. 어색하진 않습니다. 어색하진 네, 않은데 네. 근데 뭔가 좀 고개를 45도 기울인 네, 게 네. 이게 통상적으로 네. 저렇게 코칭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게 뭔가 효과가 있는가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 왼쪽 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나는 박 전 대통령과 친하다. 예, 뭐 이런 거를 좀 어필하기 위한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어떤 정치적 자산 이런 게 그냥 허물어지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의료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노정 갈등이라든가 의정 갈등이라든가 대통령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괜히 선거의 여왕은 아니잖아요. 물론 네. 이제 나중에 탄핵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여러 가지 갈등 등을 봉합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본인의 능력이건 아니면 뒤에 스태프들의 역량이든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역사적 차원에서 그런 힘을 빌고 싶었던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가 백브리핑 한 것 중에 그 내용이 잘 없어요. 어떻게 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네. 정말로 이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뭐 예한, 예를 들면 네. 안철수 의원이 한 정도 수준의 네. 증원 규모를 바꾸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안 해준 건지 네.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이 원론적인 그런 갈등 봉합의 해결 사례, 과거 사례를 얘기해서 안 해준 건지 네. 그 얘기를 했다고는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는 안 밝힌 게 저는 오히려도 약간 좀 이상하기 시작해서 느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당 소속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에 종북 현수막을 달아라. 라는 요청을 했다가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도로 긴급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출마자들이 다 살벌하네요.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이게 내어주지 맙시다. 색깔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범죄자와 종북 세력이 어딘지 보여주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가 민주당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색깔이 예. 딱 민주당입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도 저 딥블루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당을 딱 그 타겟해서 만든 플랜카드인데 저거 걸면 큰일 난다고 판단한 거죠, 수도권 후보들이.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선거의 쟁점은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도 표심 노리는 수도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읍소 전략, 그러니까 반정치,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네. 한동훈 브랜드를 내세우기.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야권이 크게 이기면 3년 동안 식물 정권 된다.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 막아달라라는 네. 식의 읍소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탄핵 개헌 연대는 저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아, 이야기여서 정말 수세적으로 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나와가지고는 굉장히 그쪽이 엄살 부린다 이렇게 네. 이제 지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긴 네. 하던데요.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제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한 포인트를 내세우기보다는 저쪽을 막아달라 이렇게 가고 보통은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네. 여당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세가 국민의힘에게 매우 불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일 났다 우리는 지금. 아마 100석도 사실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많이 하면 120석에서 125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제 자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건 모릅니다. 열 나흘 동안 또 무슨 그렇죠.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네. 지금 남은 선거 기간 제일 중요한 중수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도층, 그리고 네. 수도권, 네. 청년층의 민심이 중요한데 일단 청년층 종북 세력을 잘 몰라요. 그리고 중도층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이나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물가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부 여당이 적합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적합할 것인가. 이걸 선지해 놓고 따지는 마당인데 네. 범죄자와 종북 세력을 꺼낸다는 것은 네. 선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도 네.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이거 못 걸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심 이럴 거면 이 얘기는 못했지만 지금 선거가 어려운 중에 누구 책임이냐. 결국은 우리 스스로 발등 찍은 거 아니냐. 자승자박 아니냐. 황상무 전 수석의 네. 회칼 테러 발언이라든가 네. 이종석 호주 대사의 그런 네. 귀국 문제라든가 네. 대사 임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망치고 있는 선거 분위기인데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남 탓하는 듯한 포스터로 승부한다는 것은 뭔가 다름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아마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대파마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해명 자료를 보면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대파값이 더 비쌌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내 탓 아니야라고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게 여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우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쓰다가 지금 선거가 좀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잖아요. 네. 그 절정이 이제 이종섭 대사 임명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민생 토론회는 이제 멈추겠다라고 하지만 어제 나왔던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 있구나라는 게 보일 뿐만 아니라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냈습니다. 맞아요. 이념 문제 꺼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저렇게 포스터 못 걸게 하지만 네. 결국 대통령은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본인을 계속 선거의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먼저 여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박민식 후보자인데요. 네, 네, 네. 국가보훈부 장관 지냈잖아요. 네, 네. 근데 박민식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책임론을 시달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짜요?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라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반대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야. 말해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억울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다.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무 큰데. 네, 이제 정말 다 전선을 뛰쳐나가는 잘하네.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레임덕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서운한 마음과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는 야, 거죠. 박민식 장관의 메시지는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예. 아니 사실은 또 이용이나 앞에 이제 이탈 조짐을 보였던 김은혜 수석하고는 박민식 장관 아예 달라요. 왜냐면은 네. 검사 시절 특수부 근무를 경험을 했던 박민식 그 후보이기도 하고 뭔가 지금 사실은 박민식 몇 번 생활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부산에서 나왔다가 안 된 사람을 또 영등포 올려가지고 붙여주고 했다가 중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회 또 줬잖아요. 네. 강서 가서 나가봐라. 네. 이랬던 건데 이 사람이 뭔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다?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시선집중 라디오에 박민식 장관 또 출연을 했는데요. 홍범도 흉상 내 입장은 시종일관 최고 예우였다. 예. 야당의 프레임이 주특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마이뉴스 제가 하도 바빠서 제목만 봤는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제 입장이 어제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입장이 보훈부 장관 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종일관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근데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최고 예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늘 그 시선 집중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했던 말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건국지사이기 때문에 최고로 예우를 해야 될 분이다. 시종일관 본인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우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로. 예. 근데 국회 출석해서 왜 그랬습니까? 예? 국회 출석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최고로 예우해야 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아니 뭐 이전에 더 좋은 데로 모시고 싶었나 보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네. 그렇게 네. 있긴 했어요. 네. 연합뉴스가 보도한 오마이뉴스 이제 인터뷰 다시 전문 재개를 보면 네. 홍범도 동상을 육사에서 옮기면 보훈부 소관인 독립균형관으로 와야 한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는데 네. 정무적 판단이 약하더라. 하지만 본인은 여튼 이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국민 것이거든요. 공감대 얘기를 그래서 했다. 반대했다.